여러분, 신용카드로 세계 33개국을 완전 공짜로 다닌 여성이 있습니다. 이 비법만 알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공짜 세계 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도대체 이 여자의 비결은 뭐길래 15만 달러가 넘는 세계 여행을 단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 여성은 플로리다에서 모델로 일하고 있어요. 특별한 부자도 아니고 여행 전문가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도쿄 5성급 호텔, 파리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료, 시드니 럭셔리 리조트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여행 중 브라질에서 총강도를 만나고 이탈리아에서 핸드폰을 도둑 맞고 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는데도 가장 가기 싫어했던 한 나라에서는 4시간 동안 노트북을 혼자 둬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이 놀라운 방법을 따라해보고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게요.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모든 증거와 함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을 쫓고 있는 35세 여자였던 제가 우연한 계기로 공짜로 33개국 세계 여행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이사벨라 마르티네즈이고 플로리다에서 모델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 CNN과 BBC에도 출연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 따라하시면 내일부터라도 무료 세계 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정말 단 한 푼도 안 들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행 중에 정말 무서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브라질에서는 총을 든 강도가 제 배낭을 모조리 빼앗아갔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를 탄 도둑이 창문을 박차고 제 아이폰을 낚아채더라고요. 파리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가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을 훔쳐갔어요. 33개국을 여행하면서 핸드폰만 2번이나 잃어버렸는데 매번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나라, 정말 가기 싫었던 한 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어요. 커피숍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심지어 노트북을 4시간 동안 혼자 두고 지켜봤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모든 여행을 했는지 지금부터 모든 비밀을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도대체 어떻게 신용카드만으로 무료 여행이 가능한 건지 말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 2017년 어느 월요일 아침 우편함에서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카드 광고를 봤는데 3개월 내에 4,000달러를 쓰면 8만 포인트를 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때까지 저에게 신용카드는 그냥 현금 대신 쓰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는데 그 순간 뭔가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8만 포인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걸로 마이애미에서 런던까지 왕복 항공료를 완전 무료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평소 같으면 1,200달러는 들어갈 항공료를 말이에요. 저는 호기심에 그 카드를 신청했고 어차피 써야 할 촬영 관련 지출을 그 카드로 결제했어요. 3개월 후 정말로 8만 포인트가 적립됐고 그걸로 런던 여행을 위한 항공료를 완전 무료로 해결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 기회구나. 그 이후로 저는 신용카드 시스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2-3시간씩 인터넷을 뒤지며 각 카드사의 혜택을 분석했거든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카드는 레스토랑과 슈퍼마켓에서 400포인트를 주고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브는 여행과 식당에서 300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시티 더블 캐시는 모든 구매에서 2% 캐시백을 주고 디스커버 잇 카드는 분기별로 5% 캐시백 카테고리가 바뀌면서 엄청난 혜택을 제공했어요. 각 카드마다 특화된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건 사인업 보너스라는 개념이었어요. 새로 카드를 만들면서 일정 기간 내에
최소 사용 금액을 채우면 엄청난 양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는 8만 포인트, 아멕스 플래티넘은 10만 포인트, 유나이티드 익스플로러는 7만 마일을 주기도 했어요. 저는 구글 시트로 모든 카드의 혜택을 데이터화했습니다. 사인업 보너스 조건, 연회비, 특화 혜택, 포인트 유효기간, 심지어 카드 발급 난이도까지 모든 걸 점수화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 월별 지출 패턴을 분석해서 어떤 카드를 언제 사용해야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지 계산했죠. 첫 번째 본격적인 해외여행은 일본이었어요. 도쿄 4박 5일 여행을 계획했는데 호텔비만 $1,20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힐튼 아너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았어요. 이 카드의 사인업 조건은 3개월 내 $3,000 사용이었는데 조건을 채우면 13만 힐튼 포인트를 줬거든요. 그 포인트로 도쿄의 콜레드 호텔 3박을 무료로 예약할 수 있었어요. 항공료는 체이스 사파이어 카드의 얼티밋 리워드 포인트 5만 점을 사용했고 나머지 1박은 캐피탈원 벤처 카드의 여행 크레딧을 활용했습니다. 결국 도쿄 4박 5일 여행을 항공료와 숙박비 거의 없이 다녀올 수 있었어요. 실제로 쓴 돈은 식비와 교통비 $180 정도였죠. 평소 같으면 $2,300는 들었을 여행을 말이에요. 이때부터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이 방법으로 정말 세계 곳곳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죠.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다 보니 중요한 패턴들을 발견했어요. 각 카드마다 보너스 카테고리가 분기별로 바뀐다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디스커버 이 카드는 1분기에는 주유소에서 5%, 캐시백 2분기에는 온라인 쇼핑과 페이팔에서 5% 캐시백 3분기에는 레스토랑과 페이팔에서 5%, 캐시백 4분기에는 아마존과 타겟에서 5% 캐시백을 주는 시기였어요. 체이스 프리덤 카드도 비슷한 시스템이었고 체이스 프리덤 플렉스는 더 유연한 5% 카테고리를 제공했죠. 저는 매월 초마다 2시간씩 투자해서 이달의 카드 전략을 세웠어요. 어떤 카드로 어떤 지출을 할지, 어떤 카드의 보너스를 최대한 활용할지 미리 계획하는 거죠. 2018년 2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온라인 쇼핑 시즌이었어요. 아마존에서 생필품도 사야 했고 여행용품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에서 5% 캐시백을 주는 디스커버 카드를 메인으로 사용했어요. 한 분기 동안 온라인 쇼핑으로만 $1,400를 썼는데 일반 카드였다면 $14 정도의 포인트를 받았을 텐데 디스커버 카드로는 $70를 받았어요. 5배 차이였죠. 게다가 디스커버 카드는 첫 해에 모든 캐시백을 2배로 매치해주는 혜택이 있어서 실제로는 $140를 받았어요. 모델로서 피할 수 없는 큰 지출들이 있잖아요. 의상, 포트폴리오, 에이전시 수수료 등등. 보험료, 세금, 자동차 정비비, 가전제품 구입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큰 지출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회로 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카드의 사인업 조건을 충족하는데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2018년 하반기에 새 차 다운페이먼트로 $4,500를 써야 했어요. 그때 마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카드가 3개월 내 $5,000, 사용 시 10만 멤버십 리워드 포인트 제공이라는 조건을 걸고 있었거든요. 차 다운페이먼트 $4,500와 생활비 $500를 그 카드로 결제해서 조건을 충족했고 10만 포인트를 받았어요. 그 포인트로 싱가포르 왕복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료를 해결할 수 있었죠.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욱 중요해요. 같은 10만 포인트라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가치가 2-500까지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체이스 얼티밋 리워드 포인트 10만 점을 현금으로 환전하면 $1,000의 가치예요. 하지만 체이스 여행 포털에서 항공료나 호텔로 사용하면 $1,250, 특정 항공사나 호텔 파트너로 이전해서 사용하면
$1,500-$2,500 가치를 얻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아멕스 멤버십 리워드 포인트는 정말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어요. ANA 마일리지로 10일 이전하면 아시아 여행에 탁월하고, 델타 스카이 마일스로 이전하면 미국 국내선이나 유럽 여행에 좋고, 싱가포르 항공 크리스 플라이어로 이전하면 럭셔리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포인트를 여행에만 사용했어요. 현금으로 바꾸는 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오프피크 시즌을 활용하는 거예요. 같은 항공편이라도 성수기와 비수기의 필요 마일리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애미에서 파리로 가는 항공료를 유나이티드 마일리지로 예약할 때 여름 성수기에는 75,000 마일이 필요하지만 겨울 비수기에는 3만 마일만 있으면 돼요. 똑똑하게 여행 시기를 조정하면 훨씬 적은 포인트로 같은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포인트를 더 받으려고 평소보다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항상 필요한 지출만 한다는 원칙을 지켰어요. 대신 그 필요한 지출을 할 때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 식료품을 살 때는 아멕스 골드 카드로 400포인트를 받고, 주유할 때는 코스트코 시티 카드로 4% 캐시백을 받고, 온라인 쇼핑할 때는 그 분기에 5% 보너스 카드를 사용하는 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관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매달 새로운 카드의 혜택을 조사하고 자신의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하거든요.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간씩을 카드 관리 시간으로 정해뒀어요. 그 시간에 지난주 지출을 검토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카드 정보를 조사했어요. 또한 스마트폰에 각 카드사 앱을 모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포인트 적립 현황을 확인했어요. 카드별로 포인트 유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놓치는 포인트가 없도록 주의 깊게 관리했거든요. 체이스 포인트는 획득일로부터 24개월, 아멕스 포인트는 무기한이지만 계정 활동이 12개월 없으면 소멸, 시티 포인트는 24개월, 캐피탈원 포인트는 무기한. 이런 식으로 각각 달라요. 많은 분들이 연회비 때문에 망설이시는데 사실 연회비가 있는 카드가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지만요. 예를 들어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브 카드는 연회비가 $550예요. 하지만 이 카드는 여행과 식당에서 300포인트, 연간 $300, 여행 크레딧,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글로벌 엔트리 크레딧, 프라이어리티 패스, 1차 렌터카 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해요. 제가 1년에 여행과 식당에서 $15,000 정도 사용한다면 300포인트로 45,000포인트를 받아요. 이걸 1.5센트 가치로 환산하면 $675예요. 여기에 여행 크레딧 $300, 글로벌 엔트리 $100, 라운지 이용료를 연간 8번 사용한다면 $240. 계산해보면 $1,315의 혜택을 받는 셈이에요. 연회비 $550를 내더라도 $765의 순이익이 나는 거죠. 가족이 있다면 가족 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해요. 가족들의 지출도 합쳐서 포인트를 모을 수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과 제 지출까지 합치면 월 평균 $5,500 정도 돼요. 이 모든 지출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또한 가족 각자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면 사인업 보너스도 여러 번 받을 수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여행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본 여행 이후 정말 다양한 나라들을 다녀왔거든요. 태국 방콕 여행에서는 유나이티드 마일리지 65,000 마일로 항공료를 하얏트 포인트 8만 점으로 파크. 하얏트 방콕 3박을 해결했어요. 방콕은 정말 놀라운 도시더라고요. 음식이 정말 맛있고 저렴해서 길거리 음식만으로도 하루 $10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태국 사람들도 정말 친절했고
특히 사원들의 아름다움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태국에서도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었어요. 관광지에서는 바가지 요금이 심했고 소매치기도 조심해야 했거든요. 특히 왕궁 근처에서는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녔어요. 가장 대박이었던 건 유럽 3개국 여행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10일간 돌았는데 루프트한자 마일리지 14만 마일로 프리미엄 이코노미 항공료를 해결했고 다양한 호텔 포인트로 9박 모두 무료 숙박을 했어요. 베를린에서는 역사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고 파리에서는 예술과 문화의 깊이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파리에서 정말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아리알 비선을 타고 샤를드골 공항으로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틈에 누군가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갔어요. 아이폰 프로였는데 정말 속상했죠. 신용카드들도 지갑에 들어 있었는데 다행히 현금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요.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콜로세움에서 호텔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신호등에서 정차한 사이에 오토바이를 탄 도둑 2명이 나타났어요. 한 명은 기사를 위협하고 다른 한 명은 제 쪽 창문을 박차더니 제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기사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로마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은 상대적으로 안전했지만 베를린 지하철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긴장하며 다녀야 했고요. 브라질 여행은 정말 극한의 경험이었어요. 리우데자네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치안이 너무 불안했어요. 코파카바나 해변 근처에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3명의 강도가 나타났어요. 한 명은 총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제 배낭을 모조리 빼앗아 갔어요. 여권, 신용카드, 현금, 카메라. 모든 걸 잃었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미국 서부 여행에서는 아메리칸 항공 마일리지 10만 마일로 항공료를 메리어트 포인트 20만 점으로 5박 숙박을 해결했어요. 렌터카도 체이스 포인트로 해결했고 실제 지출은 주유비와 식비 $280뿐이었죠.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함,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 로스앤젤레스의 다양성. 미국 서부는 정말 스케일이 달랐어요. 다행히 미국에서는 큰 사고 없이 여행할 수 있었어요. 호주 여행도 정말 특별했어요. 유나이티드 마일리지 16만 마일로 왕복 항공료를 해결했는데 이건 정말 대박이었어요. 보통 호주 항공료가 1,800-2,200달러는 하거든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 멜버른의 커피 문화, 케언즈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호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현지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여유로워서 여행하기 좋았어요. 일본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ANA 마일리지를 사용했어요. 아멕스 포인트를 ANA 마일로 이전해서 사용했는데 일본 국내선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도쿄, 오사카, 교토를 모두 다녀올 수 있었어요. 일본은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서비스 정신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도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싱가포르 여행에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싱가포르 항공을 크리스플라이어 마일리지로 이용했는데 서비스가 정말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지만 정말 효율적이고 깨끗했어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음식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33개국을 다니면서 각 나라마다 정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장 가기 싫어했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대학 시절 한국인 룸메이트가 제 물건들을 몰래 가져가는 일이 있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솔직히 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홍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핸드폰이 그냥 놓여 있더라고요. 주인은 화장실에 간 것 같았는데 10분, 15분이 지나도 아무도 그 핸드폰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호기심에 제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정말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였다면 5분 안에 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노트북 실험이었어요. 야외 카페에서 맥북 프로를 테이블에 놓고 옆자리에서 지켜봤는데 4시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테이블을 닦으러 온 직원도 노트북은 조심스럽게 피해서 닦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물을 무료로 주는 것도 신기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무료로 주고 심지어 리필까지 해주더라고요. 반찬도 무료로 여러 가지 나오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여행자에게는 정말 고마운 거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제 여행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지로 한국을 1순위로 꼽게 됐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각각의 매력이 있지만 여행자 입장에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특히 브라질,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겪었던 도난 경험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안전함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많은 카드를 만들다 보면 신용등급이 걱정되실 텐데요. 실제로 처음에는 신용등급이 약간 떨어졌어요. 새로운 카드를 만들 때마다 하드 인콰이어리가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첫째, 절대 연체하지 않기. 둘째, 카드 사용 한도의 30% 이하로만 사용하기. 셋째, 오래된 카드는 해지하지 않기. 넷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카드를 만들지 않기.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저는 월 평균 1-2장 정도의 새 카드를 만들었고 6개월 후에는 신용등급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현재 제 FICO 스코어는 815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각 카드사마다 포인트 유효기간이 달라요. 체이스는 24개월, 아멕스는 무기한이지만 12개월간 계정 활동이 없으면 소멸, 시티는 24개월, 캐피탈원은 무기한. 이걸 놓치면 열심히 모은 포인트가 사라져버리거든요. 저는 구글 시트에 모든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정리해뒀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캘린더에 만료 3개월 전, 1개월 전에 알림을 설정해뒀어요. 또한 포인트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멕스 멤버십 리워드 포인트를 ANA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다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도 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체이스 포인트도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하얏트 등 다양한 파트너로 이전 가능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비즈니스 카드도 고려해 볼 만해요. 일반 개인 카드보다 더 큰 사인업 보너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서 비즈니스 카드도 몇 장 만들 수 있었고 덕분에 더 많은 포인트를 모을 수 있었어요. 체이스 잉크 비즈니스 얼리미티드는 15개월간 1.5% 무제한 캐시백에 사인업 보너스까지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카드를 운용하는지 2019년 2분기를 예로 들어보겠어요. 4월에는 새로 발급받은 아멕스 골드 카드 사용에 집중했어요. 3개월 내 $4,000 사용 조건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였죠. 슈퍼마켓과 레스토랑 지출을 모두 이 카드로 했어요. 5월에는 조건을 달성한 후 다시 카테고리별 최적 카드로 분산했고 6월에는 다음 달 유럽 여행 계획에 맞춰 여행 관련 카드 사용을 늘렸어요. 이 모든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정보 때문이에요. 카드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혜택을 내놓고 기존 혜택을 변경하거든요. 이런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활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신용카드 전문 블로그들을 구독하고 레딧의 RCHURNING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카드사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금융업계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요.
특히 새로운 카드 출시 정보는 정말 중요해요. 경쟁이 치열할 때 나오는 카드들은 보통 혜택이 파격적이거든요. 2020년 초 팬데믹 시기에 나온 몇몇 카드들이 그 예였어요. 여행 수요가 줄어들자 카드사들이 더 매력적인 혜택을 내놓았거든요. 매년 12월에는 한 해 동안의 카드 사용을 전체적으로 리뷰해요. 어떤 카드에서 얼마나 포인트를 얻었는지, 어떤 여행을 다녀왔는지, 총 절약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거죠. 2022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총 포인트 및 마일리지 가치가 약 18,000달러, 실제 여행비 지출이 약 1,200달러였어요. 순 절약 금액이 16,800달러였죠. 지금도 제 신용카드 포인트가 쌓이면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요. 올해는 남미 쪽을 가보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미 라탐 항공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고 하얏트 포인트로 숙박도 해결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다만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첫째, 처음에는 욕심내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하기 쉬워요. 저도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포인트 유효 기간을 놓쳐서 5만 포인트를 날린 적도 있고 최소 사용 금액을 못 채워서 사인업 보너스를 못 받은 적도 있어요. 둘째, 연체는 절대 금물이에요. 연체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향후 카드 발급에도 영향을 줘요. 모든 카드에 자동 결제를 설정하고 계좌 잔액도 여유롭게 유지하세요. 저는 모든 카드를 메인 체킹 계좌에서 자동 결제되도록 설정해뒀고 그 계좌에는 항상 3개월치 카드 사용 금액 정도의 잔액을 유지해요. 셋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가족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출을 통합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희 가족은 모든 지출을 제가 관리하고 포인트도 제가 통합해서 관리해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고 더 좋은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넷째, 기록을 남기세요. 어떤 카드로 언제 얼마를 썼는지, 어떤 포인트가 언제 만료되는지 꼼꼼히 기록해두세요. 저는 구글 시트로 모든 걸 관리해요. 카드별 사용 금액, 포인트 잔액, 유효기간, 다음 사인업 보너스 가능 시기 등을 모두 정리해뒀어요. 다섯째, 무리하지 마세요. 포인트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건 본말전도예요. 필요한 지출만 하되 그때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매월 식비로 800달러, 주유비로 200달러, 온라인 쇼핑으로 300달러를 쓴다면 각각에 맞는 최적의 카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신용등급도 꾸준히 관리하세요. 신용등급이 좋아야 더 좋은 조건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해결하세요. 크레딧 카르마나 크레딧 세서미 같은 무료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행할 때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세요. 아무리 포인트로 무료 여행을 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으면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어요. 여행 전에 해당 국가의 치안 상황을 미리 조사하고 여행자 보험도 꼭 가입하세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신용카드만으로 세계 33개국을 무료로 여행한 방법을 모두 공개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몇 개월, 몇 년 지속하다 보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필요한 건 단지 올바른 전략과 꾸준한 실행뿐이에요. 그리고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여행 꿈을 응원합니다.